광주가 K리그 1에 올라왔을 때 또다시 강등을 두려워하는 팀이 아니라 어느새 우승 혹은 또다시 아챔 상위 스플릿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강팀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준 감독을 바보를 만드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가끔 뭐 이정효 감독님의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언변이나 이런 게 좀 과하지 않나. 구단에게 요구할 때 보면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구단에게 그쵸. 뭔가를 요구할 때. 그래서 감독님 이게 성격인 건가? 아니면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보면은 저는 과한 정도가 과한 게 아니에요. 많이 참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입금지 에이스 엄지성 이적 바람 잘 날 없는 광주 이정효 감독의 진정한 시험대다. 뭐 시험 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미 시험 했는데. 시험했고 통과했잖아. 네. 근데 뭘 자꾸 시험이래. 그래서 이제 요즘 광주가 지금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넉넉하지 않은 예상과 얇은 선수층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처지지만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선수 추가 등록 기간, 즉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영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단이 올해 수입을 과대 계산해서 재정 건정성 규정을 위반했고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영입 금지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판 FFP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설상가상으로 에이스 엄지성도 팀을 떠난다. 구단 뉴스인 금호고 출신으로 2021년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로 데뷔한 그는 이듬해 28경기에서 9골 1도움으로 광주의 K리그 1 승격에 앞장선 바 있고요. 팀의 핵심인으로 발돋움한 그는 올해 초 해외 진출을 타진했고 결국 구단은 3일 스완지시티와 대표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세부 논의를 진행해 엄지성의 이적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공격수인 아사니 또한 최근 스페인 프리메라리그 라스팔마스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어서 팀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막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효 감독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지난해 광주를 이끌고 주도하는 축구를 구사하며 K리그 3위에 올랐고 구단 최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따냈으나 올해는 7위로 처져 있고 여기에 전력 보강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서 상황이 현재 더 불편하다. 물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 감독은 언제나 정면 승부를 선택한다.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 하며 하지만 언제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축구를 유지할 것이다. 선수들에게 일관성을 항상 주지시킨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의 성과가 반짝 돌풍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광주는 6월 30일 안방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2대1로 꺾고 연패를 끊었지만 7일 강릉에서 4위 강원 FC와의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요. 올 시즌 윤정환 감독의 지휘 아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은 만만하지 않은 상대다. 이어서 10일에는 디펜딩 챔피언인 울산 현대와의 원정 경기가 예상되어 있다. 울산 HD.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승점까지 챙겨야 하는 이 감독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이거 내가 정확히 아는데 약간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정효 감독님이 처음에는 엄지성이 이적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몰랐대. 그 뉴스 아까 떴어요. 아예 구단 마음대로 했다고. 구단에 뭐 누가 대리인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맘대로 막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금액이 너무 작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못 갈 뻔했는데 마지막에 가게 됐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엄지성 선수의 이적 어떻게 봅니까? 선수 입장으로서는 뭐 어린 나이에 해외 나가 도전하는 걸 충분히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강원이 요즘 보면 양민혁 선수도 그렇고 양현준 선수도 보내줬잖아요. 근데 이게 감독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프런트에서 선수 이적을 시킨다는 거는 좀 많이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이게 솔직히 광주가 지금 이 성적을 내고 있는 게 물론 엄지성이라는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이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이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 있기에 이 팀이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에이스 선수를 내보내는데 감독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좀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팩트라면 뉴스 기사에 나온 걸로만 우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게 팩트라면 이정효 감독이 광주에 가서 해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격 시켰죠. 그다음에 아챔 내보내놨죠. 그다음에 훈련장 만들어주게끔 또 그거 또 말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된 거고 관중몰이도 시켜줬고 좋은 축구까지 입히면서 광주가 K리그 1에 올라왔을 때 또다시 강등을 두려워하는 팀이 아니라 어느새 우승 혹은 또다시 아챔 상위 스플릿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강팀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준 감독을 바보를 만드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가끔 뭐 이정효 감독님의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언변이나 이런 게 좀 과하지 않나. 구단에게 요구할 때 보면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구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래서 감독님 이게 성격인 건가? 아니면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보면은 저는
과한 정도가 과한 게 아니에요. 많이 참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 심지어 이종호 감독님이 매스컴에 나와서 구단에게 요구하면서 과하게 얘기를 했지 구단의 누군가를 특정하면서 막 욕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하나하나에 구단에게 이러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보면 원래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안에는 실제로는 실제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도 이런 성적을 지금도 내고 있고 이렇게 팀을 꾸려나가면서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전 진짜 새삼 대단하다. 네. 이렇게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엄지성 선수가 이적을 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프리시즌이고 엄지성은 단순히 막 양민혁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제가 1년 정도를 다시 임대로 왔으면 좋겠다 K리그에. 왜냐 본인이 좀 더 성인 무대에서 1년 이상은 또 뛰어보고 왜냐 1년 이상을 뛰다 보면 어떤 게 생깁니까? 본인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생기겠죠. 네. 그럼 못할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성인 리그에서 미리 터득하고 내가 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페이스가 돌아온다. 이런 게 분명히 감각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선수를 해보면서 리그를 뛰어보면서 38경기를 뛰어보면서 생기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걸 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바로 해외를 나가버리면 가가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순간 가서 지금까지 축구 잘하다가 못하는 순간이 오는 순간 언어도 안 통해 애들도 날 무시해 막 이런 걸 다 겪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망주가 유망주가 그냥 없어지는 케이스가 돼버려요. 그렇죠. 성장해야 될 시기에. 거기다가 팬들은 그거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만약에 가가지고 엄지성이 수완지에 갔어. 근데 막 절어. 막 잘 못해. 그러면 수완지 팬들은 야씨 저 코리안 빼라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민혁 선수는 너무 어려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엄지성은 사실 계속 K리그에서 뛰고 있었고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너무나도 좋은 잘하고 있었고 K2에서도 승격을 맛봤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홈팀이고 그리고 엄지성이 보여주는 활약을 최근에 보면 이 선수가 황선홍 감독님과 올림픽 진출을 위해서 나갔던 그 기간 이후로 훨씬 성장을 했다는 게 난 느껴졌거든. 그래서 공을 사이드에서 받을 때마다 혹은 공격수에 넣어가지고 약간 공미처럼 뛸 때마다 이런 걸 보면 와 진짜 매력적. 경기 조율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뛰는 선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지성의 이적은 저는 너무나도 잘 된 것 같고 엄지성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광주가 진짜 위기가 오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광주도 힘들어질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거든. 뭐 문민서 선수, 안혁주 선수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그 선수들은 아직까지 엄지성 선수랑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아산이까지 지금 나가게 되는 이 시점에서 거기다 영입을 못 하게 되잖아요. 여름에. 그쵸. 과연 이 위기를 뭐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엄지성만큼 뜰 수 있는 선수가 이희균인데 이희균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부상에서 이제 막 아직 복귀를 막 한다 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하나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 결국 광주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우승이었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아침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정호연이 국가대표가 되고 막 이러면서 정호연도 인터뷰나 이런 거 나왔을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이적보다는 광주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광주의 가장 에이스는 사실상 엄지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타 플레이어가 언제 뭘 합니까? 나가죠. 먼저 나가죠. 그럼 이제 정호연이라든가 이근이라든가 이렇게 어리고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나가고 싶다. 우승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아침에 나갔는데 아침에서 잘 안 됐어. 만약에 일찍 떨어졌어. 새로운 도전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나가죠. 아무리 이정우 감독님이 뛰어나도 결국 그 축구에서 어느 팀이든지 간에 똑같죠. 주축 선수들이 나가는 순간 아이솔레이션을 똑같이 그 약한 선수한테 만들어줘도 주전이 아닌 선수가 후보 교체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 활약을 못 보여줍니다. 그럼 결국 팀은 더 흔들릴 거고 팀은 결국엔 풍비박산이 날 가능성이 높죠. 풍비박산이 난다는 건 제 기준은 아침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리그 우승을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상황이 오냐 이정효 감독님도 광주와 해피엔딩을 하고 자기가 더 보여줄 수 있는 빅클럽으로 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거는 결국에는 광주 프런트나 광주 구단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팀이 더 빅클럽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구단이 창단한 역사에 대해서 가장 흥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좋은 자원들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프리미어리가 옛날에 뭐 리즈 유나이티드나 뭐 리즈 시절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팀 하나가 무너지는 거는 진짜 금방 무너진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즌 뭐 광주가 밑바닥을 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감독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K리그를 보면 그냥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와 진짜 그래도 이 팀 단단하다라고 느끼는 팀이 네 팀이네요. 광주, 울산, 그 다음에 포항,
그리고 마지막 한 팀이 강원. 요렇게 4팀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팀들은 저는 사실 지도자분들을 보면서 아직 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정중용 감독님도 김천을 데리고 엄청 잘하고 있고 이런 거 맞아. 그 다음에 뭐 수원 FC도 첫 시즌인데 김은중 감독님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 건 맞는데 막 그러니까 와 진짜 쩐다 이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종훈 감독님은 강등당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가 근데 서서히 만약에 이렇게 에이스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팀이 무너지는. 팀이 이렇게 좀 다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난 뒤에 아침도 지금 치러야 되는 이 시점에서 원정 경기도 지내야 되고 상당히 경기 숫자 많아지는데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수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정효 감독이 부릴 수 있는 이 매직 이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독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선수 빨이라는 게 있기는 해야 돼요. 그치 P3 지역이라든가 네. 결국 그 공격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선수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경기를 바꿔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선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전술을 구사해도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주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지성이 유럽에 갔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뛰는 거 보고 23세 아시안컵 때 황선홍에서 뛰는 모습 보고 다시 K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엄지성 가서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축구에 좀 많이 그 눈을 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눈이 좀 떠졌어. 네, 막 단순히 그 옛날에 어린 선수 그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축구를 해야 되는지 좀 이제 아는 선수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정우 감독님한테 얼마나 그 막 부카요 사카 움직임부터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외국을 나가서 겪어야 될 거를 벌써 이정우라는 사람한테 다 겪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지 언어만 안 통하는 거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야 여기서 이런 움직임 해야지 하면은 그냥 이거 감독님이 알려줘.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엄지성이 가서 막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엄지성이라는 선수를 봤을 때 이 선수가 막 엄청나게 골을 많이 넣고 막 어시스트를 많이 하고 이런 유형은 아니죠. 그냥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우리 팀의 플레이가 진짜 잘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선수여서 막 우리가 가자마자 막 엄지성 막 데뷔골 넣었다 막 두 번째 골 넣었다 멀티골이다 이런 느낌이 나진 않겠지만 그냥 38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46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꾸준히 나오면서 자기 할 일 쫙 해주는 역할이 될 것 같다. 팀에 필요한 선수로 지나갈 것 같다. 약간 홍은성 느낌 날 것 같아. 배준호 선수 느낌은 안 나고. 배준호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스타 감성이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홍은석 선수가 막 스타 감성이 있진 않지만 자기 소속팀이 됐든 대표팀이 됐든 어디가 갔을 때 뭐합니까? 그냥 꾸준히 자기 역할 하잖아요. 그러면서 팀에서 이쁨 받고 게임 다 뛰고 그렇다고 해서 막 홍은석이 막 시즌에 막 15골 넣고 막 10골 넣고 막 어시스트 10개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하면 딱 보여지고 하면 자기 역할 잘하고 있고 했을 때 와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딱 엄지성도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선수 입장만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축하할 일이고 광주와 이중효 감독님을 봤을 때는 아사니까지 어차피 쓰진 않았지만 나간 상태에서 영입을 더 못한다라는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봤을 때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니까 라기보다는 힘들어지겠다 이게 그렇죠. 느껴져요. 근데 한 가지 그거 있습니다. 광주에 요즘 뛰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그 왼발잡이 신창무 선수인가? 네. 그 선수 있거든요. 대구에서 뛰던 선수. 대구였어? 네. 근데 뭐 내가 대구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골 넣고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매력적이야. 원래 좋은 선수였어요. 좋은 선수였는데 기회를 많이 못 받았었어요. 광주에서. 근데 어쨌든 요즘에 좀 골도 넣고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광주 축구는 가끔 보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좀 많이 경기를 뛰었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손석구 닮은 선수 네, 맞아. 잘생겼어요. 맞습니다. 왼발잡이. 신창무 선수 좋아요. 네, 왼발잡인데. 내가 좋아하는 유형이. 똑똑하고. 어떻게 하이라이트로 와서 제기하실 마음 없나? 가능성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네. 문창진 선수도 보냈는데 이미 광주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엄지성 선수에 대한 컨텐츠까지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 벌써 2개를 오늘 2개만 하면 돼요. 요즘은 3개씩 안 올려요. 요즘은 2개만 올립니다. 뽕을 확실하게 뽑혔습니다. 지금 여러분 뽕을 확실하게 뽑혔습니다. 10시 한 9시 50분부터 앉아가지고 지금 뽕을 뽑았습니다. 뽑혀야죠. 알겠습니다. 당신은 6월달 월급 받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뽑아가시길 바랍니다.